네, 안녕하세요. 오소유입니다. 네, 제가 요청을 받아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어떤 그 기본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하게 됐는데, 일단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맹맹한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3P 바인더 종이에다 이제 많이 작성을 했고요. 지금은 그 두 가지 모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인드맵을 기본으로 그리는 어떤 순서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요 지금 보시는 마인드맵은 제가 이제 이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2월 3일에 이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본 거예요. 중앙에는 일단 혼자 없어요 라고 해서 어서 오세요 라는 어떤 제 집에 이제 지인을 초대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저희 집이 1층이에요. 1층이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정원이 딸려 있어서 제가 예쁜 정원을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 이 그림 선택은 예를 들면 집 일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그리는 그런 그림을 하고 있고요. 상상해서 그리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상상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따라 그린 거고요. 이제 일단은 중앙에다가 저는 이제 중앙 그 이미지라고 하죠. 내 주제, 마인드맵의 주제에 대해서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뭐 찾아서 따라 그리기도 하고 생각나는 건 상상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가지를 먼저 나눠요. 내가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우선으로 제가 시급해라는 걸 단어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친삼촌이 인테리어를 지금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세면대 변기 이거를 그 잡지를 받아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번호를 선택했어야 돼가지고 화장실, 부엌, 바닥 재질, 무광할 건지 뭐 할 건지 뭐 옷장, 화장대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작성을 한 거고 삼촌에게 따로 부탁해 뭐 아기자기 해서 아이들 방, 선반, 칠판 용품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거실, 카페트, 소파, 탁자 하지만 아직 급한 건 아니죠. 이사를 들어가도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해야 되는 거 시급한 것과 시급하지 않은 어떤 사소한 것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 그래서 순서가 어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작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시급해 먼저 작성했어요. 생각나는 게 먼저니까 시급해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할 목록 왼쪽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작성을 한 거죠. 쭉 구매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 맞다 삼촌이 나한테 선택하라고 한 게 있었지 선택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도 샀으면 좋겠어 싶은 것들을 아기자기란 단어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순서 나름대로가 급한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해야 될 목록들 이게 나와야 이제 스케줄이 나오겠죠. 구매할 목록들이 나와야 그리고 선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아래쪽 빈 공간이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삼촌 부탁해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인테리어에 원래 들어가진 않겠지만 아이들반 선반 달기, 장식장을 좀 짜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붙박이장의 안쪽 수납 디자인을 내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는지, 에어컨 배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봐 줄 수 있는지, 그럼 부탁할 거를 좀 써야겠다 싶어서 여기다 써서 이 부분 이렇게 제가 찰칵 해갖고 삼촌에게 메시지를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마인드맵을 저는 순서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순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마인드맵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인드맵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마인드맵 그리는 순서를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완벽함 내려놓으세요. 방금 마인드맵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한 장에 한눈에 보이는 우리는 마인드맵을 그리는 건데 되게 많은 분들께서 순서에 집착을 하시거든요. 순서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한 면적의 마인드맵을 그릴 때 오른쪽을 쓰다가 왼쪽을 쓸 수도 있고요. 왼쪽 이만큼 쓰다가 다시 오른쪽 아래 또 다른 내용들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다 작성을 하다가 다시 오른쪽 위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왼쪽 공간이 남았네. 그때 왼쪽 공간에 또다시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집에 가서 해야 될 어떤 리스트들을 작성해보자. 오늘의 어떤 소감을 작성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이 완벽함과 순서의 집착을 내려놓으시되
딱 하나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무조건 중앙 이미지는 가지치기보다 먼저 작성이 돼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후예요. 어떤 분들이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실 때 중앙 이미지를 뭐를 그릴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먼저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인드맵에서 이 중앙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 내 생각의 핵심 축이거든요. 핵심 축이에요.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되게 중요하죠. 기둥. 이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둥이 중앙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가야 되고, 아, 내가 이 주제를 작성을 하고 있지. 또 이쪽으로 뻗어나가다도, 아, 이 주제로 작성하고 있지. 다시 여기, 다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이제 움직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 뿌리를 박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되게 고정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화려하게 작성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 이미지는 만약에 글자를 쓰더라도 이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종이에다가 2020년 신년 계획을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2020년 동글뱅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겠죠. 그런데 마인드맵에서는 이 중앙 이미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끄적이는 이 흩날리는 글자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로 중앙 이미지를 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했었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다 그림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자. 그럼 어때요? 느낌이? 이렇게 그림자. 그 그림자를 작성하면 글자만 그냥 끄적였던 것보다도 훨씬 무게감이 생기죠. 그래서 2020년 나에게 너무 중요해. 뭐 이렇게 어떻게 얘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채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색깔을 넣으니까 어때요? 훨씬 또 한번 강조가 되죠. 이렇게 여기도 그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오른쪽으로 가지치기를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생각이 잠깐 멈춰요. 나 생각나지 않아. 그럴 때는 또 다시 중앙 이미지를 이렇게 꾸미면서 계속 중앙 이미지를 화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완벽함을 내려놓고 순서 집착을 내려놔라. 중앙 이미지는 무조건 가지치기보다 먼저 작성한다. 그리고 중앙 이미지는 가급적으로 화려하게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글자를 이미지화 시켜서 그렇게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마인드맵 그리는 순서는 이 두 가지가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작성을 했잖아요. 보통 가지치기 작성하고 나서는 색깔 어떻게 작성하세요? 여기는 다 이제 이렇게 뭐 노란색으로 작성한다면 이쪽은 다 파란색으로 작성을 하시고 또 이쪽은 다 또 파란색, 이쪽은 다 보라색 이렇게 작성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내 마인드맵을 조금 더 내가 덩어리감으로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조금씩 그림도 그리면 좋겠죠. 여기는 책 이렇게 작성하시고 여기는 집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때 파란색의 내용은 내가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었어. 그리고 노란색의 내용은 그때 집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제목이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보라색은 그때 네트워크 교류 어떤 확장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했었어를 이미지와 색상으로 덩어리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인드맵 그리는 순서는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너무 완벽한 거에 대해서만 내려놓으시고 순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대신에 중요한 것보다 중앙 이미지의
핵심적인 부분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는 또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블로그에 남겨주세요.